한반도 최초로 철도가 개통됐던 역사의 도시 인천. 늘 근대적 변화에 앞장서며 빠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 화려한 역사 속엔 침략과 수탈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식민 통치 아래 가장 감시가 심했던 곳. 이은선 지사가 순삽 칼에 맞아서 거기서 순국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고 더 크게 가슴 깊이 외쳤던 인천의 대한독립만세. 3월 한 달에만 15번이 넘는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수천 명의 이름 모를 민중들이 함께했다. 인천 만세운동, 그 뜨거웠던 3월의 기록,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1919년 3월 6일 인천 만세운동의 시작은 학생들의 굳은 의지에서 시작됐다. 인천 공립보통학교와 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이 동맹휴교를 단행하고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이다. 불과 닷새 전 일어난 서울의 3.1운동으로 일본 경찰의 경계가 삼엄했던 중에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아마 서울과 가까우니까 그 동일선서가 일찌감치 배포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 중에서 나이 많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동맹휴학이 아마 결의가 됐고 실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명진 학생이 있고요. 그 이만용 학생이 있고 아마 한 6,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재판 결과를 보면 그 3명이 이제 형을 확정을 받았죠. 학생들이 쏘아올린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 하지만 인천은 당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일본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다.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이를 일경에 보고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강압적인 제재가 가해질수록 그들의 가슴엔 더 뜨거운 불씨가 살아났다. 그 중심에 당시 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명진 학생이 있었다. 일본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연락관계를 주고받으면서 학생 시위 동맹휴학과 동맹 그 시위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그 흔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방해 작업 때문에 김명진 주동자인 김명진 학생을 비롯해서 뭐 여러 학생들이 그 방해 작업에 대응되는 또 어떤 행위를 하죠.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8일. 그날은 인천 거리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졌던 역사적인 날이었다. 학생들의 은밀한 만남. 더 이상은 학교의 감시를 참을 수가 없어. 실시간으로 우리 상황을 보고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선생들이 전화기를 못 쓰게 해야지. 만세 시위운동을 보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일경의 개입을 막기로 한 학생들. 그날 밤 9시. 그들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준비됐어. 외부로 연결되는 학교의 통신망을 차단하기 위해 김명진은 직접 학교 2층에 가설된 전화선을 끊기로 결심한다. 그 후 1층 교무실의 전화기들도 그들의 손에 의해 망가졌다. 만세운동을 위해 교직원들과 일경과의 유착된 관계를 끊으려 했던 학생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혹했다. 주동자였던 김명진은 보안법 및 전신법 위반 등으로 체포돼 무진 고문을 받았고 징역 2년에 처해졌다. 함께했던 이만용은 태형 90대를 맞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저 학교의 감시 없이 만세를 부르고 싶었던 학생들, 그리고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100년 전 그날. 하지만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3월 9일 만국공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강화 보통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만세를 부르는 등 3월 13일에도 18일에도 그리고 19일에도 인천의 만세운동은 3월 내내 인천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3월 24일 인천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3일장과 8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던 황허장터.
이곳은 장날이면 1000여 명의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 500~600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인천의 대표적인 우시장이었다. 3.1운동의 특성 중 하나인 공개성과 집합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장소였던 만큼 황허장터는 거사의 장소로 선택되어졌다. 네, 이 황허장터에선 3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그 심혁성 지사께서 천도교인이죠. 손병희 그 33인 중에 만세운동 33인 중에 손병희 선생님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심혁성 지사가 계획을 한 거죠. 이쪽 지역에 천도교인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지역에 또 이제 토속 평강채 시 이제 집성촌도 있었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장날 24일 날 2시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시 천도교인이던 심혁성은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의 독립선언 소식을 전해 듣고 만세운동을 결심한다.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일본의 국권 탈취에 늘 불만을 갖고 독립을 희망해왔던 심혁성 지사. 3월 24일 오후 2시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심혁성 지사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를 불렀던 600여 명의 군종들. 만세운동 선봉에 섰던 심혁성 지사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의 후손 심현교 씨. 제가 우리 나이로 8살, 7살까지는 같이 할아버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도 일부 기억은 뭐 거의 생생해요. 성격이 강하셔서 그 서대문 형무소 수감돼가지고 재판 받으실 때도 일본인 검사한테 요 오랏줄을 풀리지 않으면 요 베라 먹을 놈들 막 야단치셨대요. 니들이 왜 나를 재판하냐?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또 고문도 더 받고 아주 혼을 많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격이 좀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셨던 분으로.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8호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심혁성 지사는 논과 밭을 팔아 생필품을 장만한 뒤 장터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산골로 운신했다. 산중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는 만주둥지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산중 생활하셨어요, 산중 생활. 그러니까 아예 일본 놈들 지배를 받고 살고 내가 세금 내고 사는 건 싫다. 그래서 아예 산으로 가셔서 전국에 하여튼 명산을 다 또 돌아다니신 거죠. 그 후에 이제 해방되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모시고 우리 어머니 오고 모시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병사하신 거죠. 돌아가실 때는. 황허장터 만세운동은 심혁성 지사가 일경에 붙잡히면서 그를 풀어달라는 시위로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다 이제 군사들이 계산동 지역에 있는 이제 주재소로다가 심혁성 지사를 갖다 연행해서 이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니까 또 주민들이 한 300여 명이 또 나서가지고 계속 시위를 하고 풀어달라. 못 가게 막 하고 그런 차에 여기서 한 500m 떨어진 그 지금 현재는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 앞에서 같이 시위를 하던 이은선 지사가 순삽 칼에 맞아서 거기서 순국을 했습니다. 시위대가 심혁성 지사를 구해내기 위해 포승줄을 풀려했고 이 과정에서 일경이 휘두른 칼에 맞아 시민 이은선이 사망한 것. 실제 이은선 지사가 순국한 장소. 이곳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은선 지사의 사건은 오히려 황허장터 시위를 더욱 격렬하게 이끄는 계기가 됐다. 죽은 사람에게 동정하는 자는 집합하라는 통문이 뿌려졌고 소식을 접한 주민 200명이 면사무소에 모여 조선인 통치와 관련된 서류들을 태웠다. 다음 날 오전에는 다시 300명의 주민이 모여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황허장터 만세운동은 문학동, 남동, 월미도 만세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경기 서부 지역 전체의 만세운동을 이끄는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황허장터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바다 건너 섬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은 공항이 들어서고 육지와 연결된 도시가 됐지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섬 용류도. 배제학당에 다니던 19살 조명원의 주도로 조종서, 최봉학, 문무연 등은 비밀리에 화합을 갖고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단체 이름을 혈성단이라 칭하고 이어 광목으로 만든 태극기에 이름을 새기며 거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제 3월 23일 날 조명원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품고 용류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일과 24일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한 이제 조종서와 문무연, 최봉학을 만나게 되고요. 이틀 동안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8일에 독립운동을 이제 거사할 것이니 관청리관장의 모의라는 그런 경문을 또 작성을 합니다. 그 경문이 한 80여 통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문을 이제 각 동네별로 글을 아는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좀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조명원을 비롯해 혈성단의 평균 나이는 21살. 젊은 청춘들이 모여 조국 독립의 꿈을 키웠던 조명원 지사의 생가.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독립운동을 함께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그들의 빛나는 순간을 이 집은 기억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우리 재당이신 그 조명원 그 당수께서 이 집에 사셨어요. 지금은 여기 이 산이 공항을 만들면서 절토가 돼서 산이 없어졌습니다만 오송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오송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세들 부르시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만세 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그런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그런 장소가 이 집입니다. 그리고 거사 계획대로 3월 28일 용류도 주민 150명이 모여 다 같이 만세를 외쳤다. 굳게 닫혀있던 역사의 문을 열고 작은 섬에 울려 퍼진 만세 소리. 시간은 용류도의 풍경을 바꿨지만 그들의 염원은 여전히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100년 전 그날 같은 꿈을 꿨을 5명의 청년들. 이들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운동 독립만세를 부르게끔 된 동기 자체가 그분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서로가 비밀리에 오고 가면서 비밀을 서로가 누설치 않고 참 태극기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해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이 조그만 섬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내용 자체를 좀 전국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 조선인 상인들에게 날아든 경문 하나. 경문에는 만세를 불러라, 철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3월 30일 상인들은 철시를 시작했고 생업을 포기한 채 일제에 항쟁했다. 이 특별한 독립운동엔 상인들 철시 시위에 앞장섰던 2명의 어린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당시 15살이던 임각득 지사는 객주조합 여관에서 일했고 18살 김삼소 지사는 잡화상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그들은 상가 철시를 주장하며 모든 상인들이 함께하기를 원했다. 어쨌든지 간에 생업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장사를 해야 이제 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선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문을 닫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직접 그거를 전단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갖다가 직접 뿌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닥쳐올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인식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당시에 이 타오르는 어떤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이랄까 혹은 일제의 10년에 걸친 그 식민 통치의 실상에 대한 조선 민중들의 어떤 인식이랄까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일부 상인들이 철시에 동참하지 않자
철시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는 경문을 돌리기도 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4월 2일, 3일 또다시 경문을 돌리며 상가 철시를 강조했다. 적어도 김삼수 지사는 상당한 정도로 이 국제 정세라든가 그다음에 3.1 운동을 둘러싼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있고, 그때 한참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얘기해서 미국 대통령 그 윌슨이 이야기했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윌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잘 봐라. 그래서 미국의 필리핀 통치, 영국의 인도 통치랑 그다음에 일본의 조선 통치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그 상고의 이유로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상가철시 운동을 했다거나 이렇다기보다도 깊은 자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인천의 3월, 그리고 전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 그 외침은 결국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고 임시정부의 바탕이 됐다. 그 임시정부 첫걸음이 인천 만국공원에서 시작됐다. 1919년 4월 2일 독립운동가 홍진은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해 전국 13도 대표자 회의를 주관했다. 이곳 회의에서 확정된 조직과 강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 법률의 제정 등 근대적 법치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인천의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은 그렇게 4월 임시정부로 꽃을 피웠다. 한성 임시정부에 나오는 헌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강요 명단 이런 것들이 이미 4월 2일 날 이 만국공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고, 결국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의 단초는 바로 인천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렸던 3.1 만세운동.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함께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0년 전 뜨거웠던 3월의 많은 날들을.